책을 읽고 입력하는 행위보다 대화 등의 아웃풋 행위가 전두엽. 섭과 흡동을 촉진해 노화를 방지하게 됩니다. 무언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독학하지 않고 상쾌나 동아리 등 몇 사람의 모임에 반가워서 배우는 쪽이 전두엽을 사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른 참가자의 의견을 좋아하는 것과 아웃풋 기회도 만나기 때문에 전두엽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화는 일상적인 아웃풋의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수다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의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자주 있는 사람 가운데 전두엽의 노화를 늦고 나이를 먹어도 젊고 의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론 지인과 토론이 전가합니다. 70대가 되면 특히 대화를 나누는 기회 사회에 의식적으로 갖도록 합시다. 단 대화 내용에 전두엽의 확장을 촉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끔 모모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모라는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다와 같은 지식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얻은 지식을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단시간에 가공해서 자신의 생각을 때 전수로 활성화하게 됩니다. 어디서가 얻은 지식,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생각으로 들어가고 말할 때 마음속 어딘가에 기억해두면 말할 때 전수협은 풀을 가동됩니다. 아무래도 바깥 사람의 역량과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 등에서 고학력의 탤런트의 연예인이 약간의 지식을 어필하면 대단히 머리가 좋아라고 칭찬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학습하거나 조사했기 때문에 아는 것일 뿐입니다. 본래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얻은 지식을 남들의 가공해서 하나의 생각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나 생각이 흡연하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주는 평가입니다.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등 교육처럼 고등교육인 대학에서도 지식평등의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래 대학은 지금까지 몸에 익힌 기초 학력을 토대로 응용 학력을 몸에 익히는 단수입니다. 서양의 인류 대학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학에서는 아직도 지식의 전수에 점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 전체가 지식 전달 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실자는 생각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이번 책을 읽는 기회에 부디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잘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어느 정도의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아는 것만으로 대접받는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지식은 자랑하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는 것입니다. 이 고령이 되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가공해서 출력을 하는 것을 이식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SS를 즐깁시다. 사실 7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 나름의 독특한 지식의 발신이 생길 것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지혜를 점처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의 SNS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올린다면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없어도 전조업이 활성화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당신의 글을 본 누군가와 연결되면 새로운 의견 교환의 장수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70세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아웃프로적 행동 스타일을 몇십에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발견할 자신의 기회에 되면 유식한 사람보다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전점의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프자는 시대의 운동 습관을 들이는 법이 있습니다. 이 시세 생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직 70대는 나름대로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기에 이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지 여부는 40대가 되어도 운동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70대가 되면 의욕이 쇠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서 몸을 움직이는 일도 자연스럽게 저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70대 이상에게는 너무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인지 굉장히 무리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필드스쿨에 있는 사람이나 하루 20km나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컨디션 체크를 수시로 하면서 운동해야 합니다. 느슨한 습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70대의 경우는 부하를 너무 많이 걸면 신체가 반대로 약해져 버립니다. 이 때문에 충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신체를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사실은 느슨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0대의 사람이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인다고 하면 산책이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산책의 경우라면 손쉽게 자신의 페이스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방법과 나와 습관을 찌는 것이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활동의 의욕을 증식시키고 정신적으로 사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일상 속에서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출했을 때 지하철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무심코 계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찾거나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럴 때는 충분히 한 알고도 확보할 수 있으면 가끔 노화 방지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이용해 봅시다. 이럴 때도 올라가는 계단보다는 내려가는 계단에서 대대로 걸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정에서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상행 엘리베이터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그런 곳입니다. 별로 고령자들에 의해서 고르막 계단은 시간이 걸려도 의외로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쪽에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무서워서 걸 수 없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는 근육과 약해지지 않는 근육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내려올 때 근육 쪽이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자신의 발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계단에서 내려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발밑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계단에 성공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젊다는 것입니다. 이 넘어질 우려가 있다면 그만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합시다.
이 산책 이외에도 최근에는 물속에서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자주 봅니다. 이것은 몸에 부하를 주지 않는 좋은 운동입니다. 수중 걷기가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수중에서의 운동은 전신 운동입니다. 부력 때문에 관절은 부하가 걸리지 않아 고령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 등 젊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은퇴하지 않는 한 계속해야 합니다. 이제 나이 먹었으니 간단하게 은퇴해버리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70대가 되거나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하고 있는 운동이라면 고령이 되어도 즐길 수 있고 신체의 부하도 적게 걸릴 것입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면 격렬한 운동보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70대 고령자에게는 효과적입니다. 최근 운동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태극권 등도 딱입니다. 피자도 권을받아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해 보여도 꽤 힘이 듭니다. 태극권은 중량 중격의 고령자에게 노화 방지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있는 것은 심해 틀림없습니다.